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금을 하고 싶은데요. 네, 빨리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실에서 외아들 민호가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덕만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죠. 고아원 출신? 절대 안 돼! 12조 원 재벌가의 며느리로 배경 없는 은행원이라니. 회장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65세 재벌 회장은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죠. 초라한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역 노숙자 보호센터. 낡은 옷을 입은 덕만이 한 노숙자 앞에 앉았습니다. 신분증을 한 달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덕만은 박성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 허름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이거 저금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12조 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한지우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덕만 회장은 57층 회장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들어왔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는 한지우.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대리입니다. 은행원이라니 괜찮네. 덕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아. 집안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순간 덕만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절대 안 돼! 배경도 없는 여자를 12조 재벌가의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었죠.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가문은 변하지 않아!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첫사랑 포기하시고 평생 외롭게 사시면서 덕만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날 밤 덕만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 수진과의 사진이었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새벽 덕만은 헌옷 수거함에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때 묻은 파카, 구멍난 청바지, 밑창 떨어진 운동화였죠.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쓸 수는 없었어요. 은행 조회하면 8천억이 바로 뜰 테니까요. 덕만은 서울역 근처 희망 노숙자 보호센터를 찾아갔습니다. 10년째 후원해온 곳이었죠. 센터장님, 한 달만 신분증 하나를 빌릴 수 있을까요? 센터장이 박성우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구석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신분증을 한 달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성우는 덕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덕만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다고요. 저도 20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주변이 다 떠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 압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싶은 마음. 박성우는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한 달 후에 꼭 돌려주세요. 이거라도 있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덕만이 봉투를 건네려 하자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 사는 거 압니다. 그냥 진심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덕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만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여의도 뒷골목.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세요. 배고픕니다. 3시간 후 종이컵에 8,000원이 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노숙자의 하루구나. 일주일 후 오전 10시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허름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때 묻은 파카, 구멍난 운동화, 손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 덕만이었죠. 로비 사람들이 슬쩍 피했어요. 옆에 앉았던 여자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321번 손님, 3번 창구로.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금하고 싶은데요. 덕만이 구겨진 지폐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500원짜리 동전 6개. 이게 뭡니까? 여기 은행이에요. 동전 모으는 데가 아니라. 하지만 돈인데 다른 데 가세요. 덕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번 창구, 한지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거 저금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지우는 돈을 한 장 한 장 펴서 정리했습니다. 동전도 세심하게 닦아냈어요. 어르신, 통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들고 싶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덕만이 박성호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박성호, 예금 0원, 대출 0원. 완벽한 무자산자였죠.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주소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은 여의도 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000원 입금하시는 거죠? 타자 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다 됐어요. 통장 여기 있어요. 지우가 통장을 건넬 때 덕만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줬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한 돈이에요. 덕만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지우가 가방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온 건데 드세요. 이건 왜?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빵 하나 건네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싶어서요. 덕만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이었죠.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따뜻한 거였어. 덕만은 자신의 편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덕만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송금을 하고 싶은데요.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또 오셨네요. 센터에 있는 친구한테 1,000원만 보내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만을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큰 글씨로 적힌 안심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죠. 1번 누르시고 여기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덕만이 일부러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짜증 하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VIP 고객님 오셨습니다. 지점장 박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50억 예치하신다는 고객님이야. 모두 집중!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지점장이 지우를 향해 손짓했어요. 한지우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VIP룸으로 와!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덕만을 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어르신 업무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50억이야, 50억!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도 소중한 고객님이십니다. 순서대로 모시는 게 원칙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50억 고객이랑 1,000원 송금이랑 비교해? 금액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건 은행 원칙에 어긋납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덕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억보다 자신의 1,000원을 선택한 거였어요. 송금이 끝났습니다. 어르신, 송금 완료됐어요. 친구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괜찮겠어요? 지점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 했으니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인인데 어르신,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아원 출신이라 잘 알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나를 대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거든요. 덕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다음에 또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을 나온 덕만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덕만은 다시 은행 근처로 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용무는 없었어요. 그냥 한지우가 어떻게 일하는지 더 보고 싶었죠.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낡은 파카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겨울을 이렇게 나는구나. 덕만은 처음으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지우도 나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요. 벤치에 앉은 덕만을 보자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성우 어르신, 여기 왜 계세요? 너무 춥잖아요. 아, 그냥 좀 쉬다가. 지우는 덕만의 손을 보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르신, 손이 왜 이래요? 장갑도 안 하시고. 지우는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것 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동상 걸리면 큰일 나요. 지우가 강제로 덕만의 손에 장갑을 끼워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떡하고? 저는 은행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어르신은 계속 밖에 계시잖아요. 지우는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캔도 건넸어요. 몸 좀 녹이세요. 지우가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제가 김밥 많이 싸왔는데.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당신 점심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싸서 남아요. 지우는 도시락의 절반을 덕만에게 나눠줬습니다. 김밥 2줄이었죠.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덕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는데 겨울이 제일 무서웠어요. 춥고 배고프고. 그때 복지관 아주머니가 호빵 하나 건네주시고 손 녹이라고 장갑 주셨거든요. 그 작은 온기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덕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센터 안 가세요? 거기가 여기보다 따뜻할 텐데. 가야죠. 이따가 갈 거예요. 약속하세요. 오늘 꼭 센터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지우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우는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세요. 덕만은 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핫팩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 아이는 진짜 천사구나.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따뜻한 거였어. 아픔을 아니까. 며칠 후 은행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IP 고객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500만 원이 누락된 거예요. 지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은행이 500만 원 손해봤어.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건 지점장 자신의 실수였어요. 본인이 최종 승인했지만 수수료 항목을 빠뜨린 거였죠. 하지만 지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한지우 대리, 네, 지점장님. 이거 내가 최종 확인했지? 아니요. 제가 처리한 건 아니고 지점장님께서 직접. 최종 서류에 내 도장도 있어. 그건 중간 검토 도장이고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께서. 변명하지 마. 지금 당장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지우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요. 그때 은행 구석에 덕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입니다. 수수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뭐? 500만 원이나 빼먹었어? 이게 무슨 은행이야? 고객의 화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끝까지 제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행의 실수라고만 했죠.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수수료 전액 면제와 함께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지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조직 생활이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손님을 밝게 맞이했죠. 덕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억울한데도 흔들리지 않다니. 10분 후 지우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혼자 울고 있는 거겠죠. 다시 나온 지우는 눈을 말끔히 씻고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덕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시험은 없어.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던 진짜 며느리감이야. 그리고 내일은 내가 직접 이 일을 바로잡겠어. 덕만은 은행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억울하게 둘 수는 없었죠. 저런 사람이 진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9시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고급 외제차 세대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최덕만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에 은행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덕만이 들어섰어요. 뒤따라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함께였죠.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지점장실로 갑시다. 소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덕만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수수료 500만 원 건 당신 실수죠? 그게 로그 다 뽑아왔습니다. 최종 승인자 당신이에요. 한지우 대리는 중간 검토만 했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한지우 대리에게 책임 떠넘기고 본인은 빠지려 했죠? 죄송합니다. 제 예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예? 8천억입니다. 대한건설그룹 전체로 따지면 12조 원이 이 은행에 있어요. 지점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당장 다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은행에는 한지우 대리 같은 좋은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은행을 믿습니다. 덕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바로잡으세요. 모든 직원 앞에서. 지점장은 떨리는 다리로 로비로 나갔습니다. 전 직원 집합.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고객들도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한지우 대리, 네, 지점장님. 어제 수수료 500만 원 거는 제 실수였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최종 책임자가 아니었어. 내가 내게 잘못 떠넘겼어.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거였죠. 그때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최덕만 회장님 아니야? 대한건설그룹 회장님이 왜 여기? 덕만이 천천히 로비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 은행을 다녔습니다.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성호? 그럼 그 노숙자가? 네, 8,000원 저금하러 왔던 그 노인이 접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8,000원을 거절했던 직원은 땀을 뻘뻘 흘렸죠.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은 한지우 대리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덕만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8,000원을 소중하게 받아줬고 빵도 주셨죠. 추운 겨울날 장갑과 핫팩, 도시락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덕만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대리,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은행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덕만은 민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지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직접 시험해봤어. 노숙자로 변장해서. 예. 덕만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8,000원을 저금하러 갔을 때 다른 직원은 거절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지. 한 장 한 장 펴서 정리하고 소중하게 받아줬어. 민호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엔 자기 장갑을 벗어줬고 도시락도 나눠줬어. 억울하게 누명 씌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번을 봤다. 4번 모두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 고아원 출신이라 더 따뜻한 거더라. 아픔을 아니까. 덕만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라.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상견례 때 내가 직접 사과하마. 민호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다음 날 덕만은 희망 노숙자 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성우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신분증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덕만이 신분증과 함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3천만 원입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맞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사 경비원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정직원 대우로요. 박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비원이요? 네. 하지만 아무 경비원이 아닙니다. 본사 로비를 지키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어르신 얼굴 보고 싶어서요. 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하실 기회를 제게 주세요.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신분증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제 며느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성호는 깨끗한 경비 유니폼을 입고 대한건설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정직원이 된 거였죠. 출근하는 덕만이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성호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두 노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 프라이빗룸에 들어섰습니다. 민호와 2년을 사귀었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지우도 묻지 않았죠. 다만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신을 반대하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돌아서는 순간,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성우 어르신, 8,000원 저금하러 왔던 그 노숙자, 놀랐죠? 덕만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박성우 어르신이. 지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최덕만입니다. 민호의 아버지죠. 최덕만, 대한건설그룹 회장. 지우는 현기증이 났어요. 한 달 동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시험했던 것, 덕만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조 원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000원을 저금하러 갔을 때 다른 직원들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한 장 한 장 펴서 정리하고 빵까지 줬습니다. 추운 겨울날엔 자기 장갑을 벗어줬고 도시락도 나눠줬어요. 억울하게 누명 씌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죠. 지우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4번을 봤습니다. 4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원칙을, 체면보다 진심을 먼저 세웠죠. 덕만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고아원 출신이라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따뜻한 거였어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버님, 지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개 드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덕만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딸을 안는 것 같은 따뜻한 포옹이었죠. 민호도 함께 안았습니다. 40년 전 제 첫사랑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죠. 가문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아들은 저보다 용감하다는 걸.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이 이제야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덕만은 6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편한 빛은 여러분의 댁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염원합니다.